안녕하세요. 이제 2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중 이제 목적이랑 용어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앞에는 1강을 뭐 다 외우시고 이쪽으로 오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강 아직까지 안 해오셨으면 1강 부분 좀 자세히 보시면서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원래 좀 강의하는 스타일이 좀 설명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설명보다는 그냥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결, 결국은 좀 이해보다는 암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옛날에 지적학 했던 것처럼 좀 그런 스타일로 좀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적학 공부 방법이랑 법 공부 방법이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점 좀 인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게요. 우선은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뭐냐면 목적 부분에서 억지를 부려서 이제 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목적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랑 합쳐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아마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틀리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좀 한번 볼게요. 우선은 이 공간정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국가공간정보 체계를 하나 잡아주시고 1번 국가공간정보 체계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2번 국가공간정보 체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3번 국가공간정보 체계의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4번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을 제가 억지로 좀 만들어 뒀는데 여기서 그래도 그나마 오답으로 좀 나올 수가 있는 게 이 국민경제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아마 이런 식으로 오답 저보고 문제를 만들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공간정보 산업이라고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목적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국가 1번이에요.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번 공간 정보 체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3번 국가 공간 정보 체계의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4번 국가 공간 정보 체계의 공간 정보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오면 이 문제는 아마 다 맞을 텐데 이 국민 경제 이런 거 가지고 좀 오답 표현을 만들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좀 유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는 그냥 그렇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정도면 그냥 여러 번 책을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해결이 되는 2단계 정도로 저는 좀 분석을 해주고 싶어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던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냥 여러 번 반복하면 어느 정도 숙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용어 정의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한번 볼게요. 이 용어 정의에 관한 거는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 각각의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을 약간 오답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선 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우선 공간 정보에서 좀 유의하시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을 좀 유의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거라는 것까지 좀 그리고 위치 정보, 공간적 인지,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라는 거를 좀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간 정보는 뭐다?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의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인공적 객체며
위치 정보, 공간적 인지, 의사 결정이 필요한 정보라는 거를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장난을 칠 것 같냐면, 우선 첫 번째 이 공간 정보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한번 봐드릴게요. 공간 정보란 이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를 말하며, 위치 정보, 공간적 인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이다 라고 하면서 이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을 뒤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끄집어내냐면, 공간 정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개체로서 위치 정보, 공간적 인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바다와 같은 수상이나 수중 등은 제외한다 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말장난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좀 유심히 봐주셔야 되냐면, 아, 공간 정보는 대상을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을 하고 있구나. 이게 공간 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의 범위는 바다는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바다는 제외. 근데 여기서 이 공간 정보에서는 바다와 같은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 모든 것을 다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또 장난칠 것 같냐면, 그냥 인공적인 객체만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원래 이 자연적과 인공적인 객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 인공적인 객체 하나만 끄집어내서 오답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위치 정보, 공간적 인지,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시험 문제를 만약에 진짜 말장난식으로 낸다면 지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로 장난을 칠 수도 있는데, 보통 요걸로는 장난을 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다 외워놨거든요. 외워야지 저는 좀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좀 갈 건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이 공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다?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라는 거. 만약에 오답 표현을 할 거라면 자연적인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치겠죠. 반대 개념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뭐다? 공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자연적인 정보의 집합체가 아니라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라는 거. 그래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공부를 하실 때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둬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냐면, 이 가공한 부분을 포인트로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공간정보 체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이 공간정보 체계가 좀 문제 만들기에는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간정보 체계에서 좀 약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공간정보 체계라는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 수집, 가공, 저장, 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만들기 되게 좋잖아요. 다음 중 공간정보 체계로서 옳지, 공간정보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하드웨어, 2번 소프트웨어, 3번 데이터베이스, 4번 원래 인적 자원인데 이상한 거를 넣어가지고 오답을 고르는 문제를 나오겠죠. 그럼 공간정보 체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하나보다 공간정보 체계를 구성하는 거, 결합체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적 자원이라는 거, 요거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좀 분석, 수집, 가공, 저장, 표현, 이 부분은 저 같으면 어떻게 외웠냐면, 이렇게 지금 체크해 놓은 거 있잖아요. 분수가 접혀. 좀 이것도 억지인데 분수가 있어요. 분수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분수가 접혀. 이렇게 분수가 분모랑 분자가 있는 거를 그냥 접힌다는 좀 억지로 그냥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분수가 접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단독 문제로 나오지가 않아요. 다음 중 국가 공간 정보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보면 공간 정보 체계란 공간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낼 거냐면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유. 공간 정보 체계란 공간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적 자원을 말한다. 이렇게 단독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유기적이라는 거를 그냥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선은 이 오답 표현 정리해 주시고 이거 나머지 부분 또 다 설명드리고 그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좀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이제 관리 기간 볼게요. 관리 기간은 뭐다? 공간 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거죠. 우리 정말 많이 봤죠. 간장이 뭐였죠? 관리 기간의 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관리 기간은 뭐가 있냐면 민간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이 있어요. 이거는 좀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냐면 제가 아는 동생인 요새 민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건 진짜 싫어해요. 그 친구가 요새 테니스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테니스를 정말 많이 치고 있더라고요. 민지가 이제 공중에 이제 라켓을 막 흔들더라고요. 테니스를 치려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외우셔라? 민지 공중. 미는 민간기관, 지는 지방자치단체, 공은 공공기관, 중은 중앙행정기관. 민지가 테니스 라켓을 공중에 붕붕거리는 걸 떠올려세요. 민지가 제가 옛날에 지적학에서 설명했던 민지 소주 분할을 자기가 아는 수험생이 그거를 보고 자기한테 말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좀 좁더라고요. 이것도 좀 잘 말해줘요. 민지가 이제 테니스 라켓을 공중에다가 이제 휘두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또 관리기관에 속하는 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좀 같이 좀 암기 좀 해주세요. 국장, 중장, 시도지사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은 국장, 중장,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문제가 더럽게 낸다면 국장, 중장, 시도지사까지 뭐 틀리게 해가지고 더럽게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데 그래도 법은 어느 정도 문제가 뭐 나올지 예상이 되니까 좀 암기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볼 텐데 여기는 되게 쉬워요. 전기. 저는 그냥 전기 이렇게 외웠었어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자로서 허가를 받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이거는 좀 3단계 유형에 속하긴 한데 이거는 되게 쉬워요. 이것도 좀 여러 번 반복하면 좀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제 생각인데 뭐 한 2.5단계 유형에 속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민지 공중이랑 뭐 전기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이런 거는 그리고 송유관 설치자 그리고 송유관 관리자까지 그리고 집단 에너지 사업법. 제가 현관펜 칠하는 거는 좀 이게 좀 포인트 부분을 제가 칠하는 거니까 좀 같이 공부하실 때 체크 같이 해주셔가지고 혼자 이제 책을 읽으실 때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 유형은 뭐다? 관리기관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요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관리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문제가 나올 텐데 1번 뭐 지방자치단체, 2번 공공기관, 3번 뭐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4번 이상한 거 내겠죠. 그리고 뭐 관리기관으로 뭐 관리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나오는데 1번 뭐 지방자치단체,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 3번 공공기관, 4번 또 이상한 거 오답으로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유형은 어떤 식이다? 이 지방자치단체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냥 민간기관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냐면 다음 중 관리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르시오. 1번 지방자치단체, 2번 전기통신사업자로서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 대신 이 세부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전까지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거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겠죠. 뭐 전기 통신 사업자라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 전기통신 사업자가 아니고 이 기간 통신 사업자라는 거 좀 유념 좀 해주세요. 이해하시죠? 그냥 헷갈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뭐 다음 중 관리기관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지방자치단체, 2번 전기통신 사업자, 3번 공공기관, 4번 뭐 중앙행정기관. 이러면 저도 약간 헷갈릴 것 같아요. 전기통신 사업자는 절대 안 된다는 거를 머릿속에 인지 좀 해주세요. 기간통신 사업자예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전기라고 외우시고 그냥 기간통신 사업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송유관 설치자, 송유관 관리자, 집단 에너지 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이렇게 좀 암기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또 볼게요. 국가 공간 정보 체계를 볼 텐데 요거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한번 볼 텐데 관리기관이 구축하는 거예요. 관리기관. 요거에 대해서 뭐 오답표는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요? 그냥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국장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국가 공간 정보 체계는 누가 구축하는 거다? 관리기관이 구축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국가 공간 정보 통합 체계를 볼 건데 이 국가 공간 정보 체계를 통합을 시키는 게 요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좀 더 큰 개념이잖아요. 이거를 국가 공간, 여기 말 그대로 국가 공간 정보 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해서 누가 한다? 국장이 구축한다는 거를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이런 거는 뭐 거의 틀리시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솔직히 한두 번 보면 이해가 되는 거니까요. 오답표는 뭐다? 뭐 관리기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간객체 등록번호를 할 건데 이 공간객체 등록번호에서 좀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공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부여하는 유일 식별 번호라는 거. 요 부분 좀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저 같으면 좀 여러분들 헷갈리게 오답표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가공된 인공적인 객체에만 부여하는 유일 식별 번호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왜? 공간객체 등록번호에 대해서 만약에 오답 표현을 낸다면 그게 아니고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거라는 거. 여기 위에서도 있었죠.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좀 문제가 나올 것 같냐면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좀 봐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목적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국가 공간 정보 체계의 목적에 관해 묻는 문제인데 뭐 지문은 여기 나올 수가 있고 2번도 나올 수가 있고 3번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오답 표현을 만들어 가지고 틀린 문장을 고르라는 요 목적 하나만으로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용어 정의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다음 중 국가 공간 정보 기본법의 용어에 대한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가지고 공간 정보란 지상, 지하 수준 등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짧게 끝낼 수도 있고요. 2번 국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리고 뭐 3번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에는 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뭐 4번 공간정보 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용어를 하나씩 나열해 가지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뭐 틀리게 문제가 나오는지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단독적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이 좀 단독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다음 중 뭐 공간 정보 체계에 구성하는 것을 구성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뭐 1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인적 자원, 4번 이상한 것도 나오겠죠. 이게 좀 단독적으로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관리기관에서 또 이제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이 관리기관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문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의 세부적인 거 있잖아요. 4개. 요거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기 좀 유의하세요. 전기통신 사업자로서 기간통신 사업자라는 거, 밑에 도시가스 사업자로서 뭐 허가를 받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는 말 그대로 그냥 똑같아요. 요것 때문에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전기 이런 식으로 외워주세요. 그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음 거 좀 보면 이 국가 공간정보 체계에 관한 것도 단독적으로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뭐 한 줄밖에 안 되는데 단독적으로 나오지가 않죠. 이 용어 정의 전체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에서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국가 공간정보 통합 체계에서는 어디가 포인트다? 이 국장을 다른 거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요것도 관리 기간을 다른 거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공간객체 등록번호에서 포인트는 뭐다? 자연적, 인공적 객체 두 가지를 말하는 거고 유일 식별 번호다. 그리고 오답 표현은 어느 한 가지만 나올 수가 있겠죠. 가공된 인공적인 객체에만 부여하는. 근데 앞에 가공된이 나오면 좀 약간 이게 맞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간 정보라는 게 좀 가공된다는 이미지가 있나? 저만 생각해서 그런 건가? 그래서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게 어떤 거죠? 하나, 둘, 3, 4 이런 식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좀 유의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이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부분은 아마 틀리시지 않을 거예요. 그럼 관리기간 뭐다? 민지공중 꼭 다시 좀 암기해 주시고요. 여기는 뭐 거의 뭐 3단계까지 나오지도 않았어요. 2.5단계까지가 나왔죠. 이 2.5단계가 뭐다? 이게 2.5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좀 외워질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여러분들 지금 외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2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